개인적으로 이 럭셔리라는 걸 정의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켜야 되고 이 자신만의 색채를 꾸준히 이어와야 된다는 점입니다. 53년의 역사를 거듭하면서 진화해온 BMW 5 시리즈는 이번 8세대로 거듭나면서 어떤 면모를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보러 가시죠.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은 530i 엑스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는 빠져있는 기본 모델입니다. M 스포츠 패키지가 빠져있다 보니까 밋밋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이전의 G30 5 시리즈와 비교해보면 날카로워진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 키드니 그릴을 따라서 뻗어서 올라가는 이 보닛 라인이에요. 키드니 그릴의 양끝 모서리를 따라서 쭉 이어지는 형상이 상당히 강인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고요. 헤드램프도 이전의 5 시리즈 페이스리프트 모델보다도 날카로운 느낌을 강조를 한 모습입니다. 이번 5 시리즈 들어서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라디에이터 그릴을 따라서 자리 잡은 아이코닉 글로우입니다. 키드니 그릴의 전반적인 이 외곽을 비춰주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간주행 등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항상 아이코닉 글로우가 켜져 있는데요. 낮에는 이 아이코닉 글로우가 잘 안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 공력 성능 그리고 냉각 효율을 위한 배려들도 곳곳에 숨어 있어요. 지금 시동을 꺼놓은 상태라서 그릴이 막혀 있는데 액티브 셔터 그릴 같은 경우에는 주행 상황에 따라서 그릴이 열리고 닫히고를 반복을 하면서 냉각과 공기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엔진룸도 한번 열어볼까요? 530i 엑스드라이브는 4기통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됐고요. 최고 출력 258마력, 최대 토크 40.8kg 포스미터를 발휘합니다.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이 돼서 11마력의 추가 출력을 보조해준다고 합니다.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따가 주행을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적으로는 5 시리즈를 가장 예쁘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이 측후면에서 바라봤을 때인 것 같아요. 측면이 앞부분에 비해서는 좀 매끄럽게 디자인되어 있다 보니까 이 빛을 받으면은 이 매끈한 표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 모습이 상당히 아름답다고 느껴질 정도거든요. 도어 캐치가 차체 패널과 일체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BMW의 오랜 디자인 전통이죠. 호프마이스터 킹크에는 이 5 시리즈를 상징하는 숫자 5 음각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볼 때 이 정도가 기본적인 특징일 것 같고요.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변했죠. 기본적인 램프 형상 자체도 이전에 BMW에서 볼 수 없던 모습인데 이 쉐입도 상당히 얇아져서 조금 더 스포티하고 공격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이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숫자 레터링 크기가 모두 똑같았거든요. 근데 이번 세대 5 시리즈는 530i 여기에서 이 숫자 5만 큰 게 상당히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트렁크 공간은 이급의 세단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넉넉한 편입니다. 다만 전장이 95mm 가까이 길어졌고 이 총 전장이 5m를 넘어섰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뭐 얼마나 엄청나게 넓어졌는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체감이 되진 않습니다. 시트가 끝나는 부분에 머리를 대고 누우면은 트렁크 입구에 딱 발목이 걸리는 정도입니다. 이 181cm 정도에 되는 긴 화물을 넣기에도 큰 무리가 없다. 이 정도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열에 앉았습니다. 제 운전 기준에 시트 포지션을 맞추고 바로 뒤에 앉아봤는데요. 아이폰 1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열에서 볼 수 있는 편의사양이 생각보다 풍부합니다. 바로 등받이 앞에 C타입 USB 포트가 하나 있고요. 순정 액세서리를 이용해서 이 옷걸이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2개의 C타입 포트가 더 있고 공조장치는 모두 터치로 조작을 할 수 있고요. 열선 시트는 총 3단계에 걸쳐서 조절이 되네요. 이게 장점이라고 해야 될지 단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터치 인식이 매우 잘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뭐 C타입 포트에다가 케이블을 연결하다가 손이 닿아서 뭐 에어컨이 꺼진다거나 갑자기 에어컨 바람이 세진다거나 이런 아쉬움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누워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시트의 등받이, 그러니까 등이 직접 닿는 부위가 살짝 파여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 시트에 앉아있다기보다는 좀 편안한 소파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랫동안 이동을 하더라도 편하게 앉아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제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M 스포츠 패키지가 빠져있는 기본 모델이라는 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M 스포츠 패키지는 3스포크 타입의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는데 이 기본 모델은 이렇게 2스포크 타입의 스티어링이 들어갑니다. 스티어링 휠의 모양이 동그란 게 아니라 좀 찌그러진 원의 형상인데 뭐 예쁘다고 할 수 있는 모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스티어링 휠 각 부위의 굵기가 달라서 이 운전을 할 때 잡았을 때의 그립감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 외에 바뀐 점들을 보자면 아무래도 디스플레이겠죠. 이 두 개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하나로 합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돼 있는데요. 운전석에서 앉았을 때도 디스플레이가 휘어져 있다는 점이 운전자 입장에서도 꽤 눈에 들어와서 실제로 조작을 할 때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에는 BMW의 차세대 운영체제 BMW OS 8.5가 최초로 내장이 됐다고 해요. 여기에는 이 퀵셀렉트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돼서 하부 메뉴로 이동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일종의 단축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 메인 메뉴로 들어와 보니까 뭐 거의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을 보는 것 같을 정도로 다양한 서드파티 앱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찍히네. 좋아요. 가장 재밌는 거는 이 에어 콘솔 게임이라는 기능 같아요. 에어 콘솔 게임 기능을 작동을 시키면은 이렇게 안내창이 뜨고 스마트폰을 QR코드로 접속을 해서 이 스마트폰을 컨트롤러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유튜브 앱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 유튜브로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 하단으로 내려오면은 두 개의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컵홀더 2개, 그리고 각종 버튼들이 모여 있는 구성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BMW iX나 뭐 7 시리즈에서 봤던 것처럼 크리스탈 조그 다이얼이 마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기어 레버도 토글 스위치 타입으로 변경돼서 조작하기도 편리하고 공간도 더 넉넉하게 확보를 해줍니다. 530i 같은 경우에는 인디오더를 통해서 메리노 가죽, 그러니까 천연 가죽 시트를 적용할 수 있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도 천연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인데요. 소재의 촉감이라든지 마감 품질, 그리고 뭐 쿠션의 정도 전반적으로 모두 다 만족스럽습니다. 이 외에 하이 트림에는 배관자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배관자 시트는 완전 비건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친환경 소재라고 합니다. 이 친환경 소재가 BMW 최초로 5 시리즈에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해요. 제가 얘기를 안 한 부분이 있네요. 이 메인 디스플레이와 이 무선 충전 패드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는 이 인터랙션 바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죠. 이 인터랙션 바는 이 모터그래프의 최신 기술을 이용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인터랙션 바가 좀 더 확실하게 보이죠. 이 인터랙션 바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 앰비언트 라이트의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지금처럼 비상등 스위치를 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깜빡이면서 비상등이 들어왔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도 다양한 색깔을 발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해를 뜨게 해서 도로로 나가보도록 하죠. 풀체인지 모델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변화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5 시리즈에서 경험했었던 5 시리즈 특유의 승차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기본적으로 컴포트한 승차감임에도 이 노면의 상황을 좀 더 쉽게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를 지나면서 방지턱도 넘어봤고 이 노면에 스크래치가 나 있다고 해야 될까요?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제 발 밑에서 느껴지는 진동이나 이 충격은 꽤 잘 느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충격이 시트까지 타고 올라오지 않아요. 주행을 하면서 노면 상태가 어떤지를 좀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서도 편안한 승차감을 즐길 수 있다는 거, 이게 BMW의 매력이죠. 제가 지난번 오스트리아에 가서 11세대 E클래스를 타보고 왔는데요. 그때 타본 E클래스도 4기통 라인업이었고 둘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고 둘 다 4륜구동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편안하고 푹신한 승차감을 선호하신다면 E클래스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사양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반면 530i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진 않습니다. i5 M60 정도는 가야지 후륜에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된다고 해요.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E클래스 쪽을 고를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노면의 충격을 생각보다 잘 전달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핸들을 잠깐씩 틀었을 때는 잘 크게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일정 수준 이상 타각을 크게 주면은 에어 서스펜션이 달린 차들이 반응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보다 큰 롤링이 느껴집니다. 지금처럼 이 도심 규정 속도 내외에서 주행을 할 때는 정숙성이 많이 두드러집니다. 아무래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됐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엔진에 부하가 걸리는 상황에서는 전기 모터가 일정 정도 개입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 엔진 회전수가 낮게 유지가 돼요. 낮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정숙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4기통 엔진의 회전 질감도 꽤 껄끄럽고 좀 시끄럽고 진동도 심한 느낌이 강했었는데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G30 모델에서도 큰 불만이 없었듯 이번 신형 5 시리즈에서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이 되면서 전기 모터가 작동하는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속에서는 더 정숙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5 시리즈의 전면부와 후면부 디자인을 봤을 때 이전보다 더 날이 서 있고 각져 있는 느낌이라 이거 풍절음엔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100km 내외를 오가는 이 고속주행에서는 풍절음도 매우 억제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은 많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풍절음에 대한 불만은 최소한 없을 것 같아요. 이 BMW 5 시리즈의 모든 트림에 기본 적용되어 있는 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도 여전히 똑똑합니다. 이전 모델에서도 완성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지금 모델에서도 크게 불만은 없어요. 이번 드라이빙 어시스턴트에서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은 차선 변경 기능이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차로 변경도 해냅니다. 제가 이 핸들이 돌아가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손을 잠깐 뗐었는데,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는 순간 바로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정전 감압식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그런지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 감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처럼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상황에서 이 280마력에 달하는 출력이 결코 부족하진 않죠. 추월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생각보다 빠른데? 제가 이전 모델을 탔던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은 이전의 530i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BMW가 발표한 대로에 따르면 실제로 이 모든 구간에서 출력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했거든요.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고회전 영역에서 어느 정도는 힘이 빠지는 게 미묘하게 느껴졌었거든요. 반면에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진 회전수를 올려서 5000rpm이나 6000rpm 인근까지 올리고 이 과정에서 재가속을 해도 전혀 터보렉이라든지 힘이 빠진다든지 하는 느낌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탄다면 자연흡기 엔진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운전할 때의 조작감입니다. 낯선 차라서 그런 게 아니라 버튼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심플한 인테리어가 나온 건 고마운데 안 바꿔도 될 거를 바꿔놓은 것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비상등이 대표적이에요. 터치 패널이라는 걸 감안해서 가볍게 누르면은 눌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꽉 눌러줘야지 비상등이 들어오는데 이 비상등을 눌렀다는 피드백이 생각보다 잘 들어오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터치 패널이라고 하면 한다면 햅틱 피드백이 들어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런 피드백은 전혀 없습니다. 뭐 인터랙션 바가 빨간색으로 깜빡깜빡거리는 피드백이 돌아오긴 합니다만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을까, 이건 좀 의문입니다. 공조 시스템도 제어하기에는 조금 불편해요. 이 디스플레이 하단에 이 공조 메뉴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면적이 좁다 보니까 생각보다 눈에 확 들어오진 않습니다. 홈 버튼 바로 옆에 이 송풍구 버튼을 누르면은 공조를 제어할 수 있는데 조금은 복잡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운전 중에 제어를 한다 그러면은 좀 한참 동안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추월 가속도 보여드리고 속도를 느렸다가 줄였다가 주행보조 시스템도 껐다 켰다가 연비에 좋지 않은 운전을 하고 있는데 효율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지금 리터당 100km 효율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100km당 5.8리터를 소모를 한다고 해요. 대략적으로 한 16km에서 17km 정도를 보여주는 그런 효율인 건데요. 고속주행 연비가 이 정도다 라고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신형 E클래스를 타봤을 때 5 시리즈는 더 이상 E클래스의 경쟁자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번에 5 시리즈를 한번 경험해 보니까 역시 진짜는 진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형 5 시리즈는 당장 올해 출시를 앞두고 있고 E클래스는 내년에 국내에 출시가 되는데요. 이 두 차량의 장단점은 추후에 설명해 보도록 하고, 530i 외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이 전기차 i5에 대해서도 조만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자동차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박홍준이었습니다.